김혜원 선생님은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 아이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듬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자리 잡은 가느다란 주름들은 1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의 자취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학교 종이 울리자 아이들은 새장에서 풀려난 작은 새들처럼 분주하게 책가방을 챙기며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요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고 창밖에는 우산을 펼친 학부모들이 자녀를 맞이하러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원은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귀가하는지 확인한 뒤 교실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교실 맨 뒤쪽 자리에 8살 여학생 지훈이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고 작은 어깨는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교복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빗질조차 되지 않아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아이 쪽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얘 아직도 안 가고 있니? 집에 가야지. 그러나 지훈이는 대답 대신 몸을 더 작게 움츠렸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8살이 감당하기 힘든 깊고 낯선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숙제를 못하거나 혼날까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두운 무언가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혜원이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다시 묻자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순간 혜원의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15년의 교직 경험이 이 상황이 단순한 떼쓰기나 변덕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일 있었어? 혜원이 시선을 맞추자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숨겨왔던 비밀을 토해내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하실에서 자고 있어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혜원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주무시나 보네. 그럼 깨우면 되잖아. 하지만 이어진 지훈이의 말은 그녀의 온몸에 전율을 안겼습니다. 아빠가 말하지 말래요. 엄마한테 담요 덮어줬는데 안 움직여요.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들리는 건 지훈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빗방울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빠가 또 화내면 저도 엄마처럼 될까 봐 무서워요. 아이의 속삭임에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저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훈이 왼팔에는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있었고 목소리는 며칠째 쉰 듯 거칠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주변을 눈치 보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감시를 본능적으로 의식하는 듯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 지훈이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며 대답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요. 엄마랑 아빠가 크게 싸웠어요. 그러다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 후로 엄마가 안 나와요. 지난주 일요일이라면 정확히 9날 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8살 아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밥은 주는데 라면만 줘요. 그리고 조용히 하래요. 엄마 얘기하면 안 된대요. 지은이는 갑자기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집에 가기 싫어요. 아빠가 무서워요. 저도 엄마처럼 될까 봐. 그 눈물 속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혜원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지켜줄게.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우산을 쓰고 집으로 향하는 평온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교실 안은 절망 어린 구조 요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원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지은이를 반드시 구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 5시에 일어나 고민했습니다. 명확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 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박미경 교장은 교육계 30년 경력의 중견 교사 출신이자 학교 명성과 안정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혜원의 설명은 어제 교실에서 있었던 상황, 지은이의 말, 그리고 자신이 느낀 불길한 직감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교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은이의 아버지가 서동훈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과장입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학부모회 부회장도 하셨고 지역 문화위원회에서도 활동하는 분이에요. 매년 발전기금도 많이 내시고요. 혜원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안전보다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먼저 언급하는 교장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가 직접 한 말이에요.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김 선생님, 아이들은 가끔 상상으로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해요. 특히 부모가 바쁘면 관심을 끌려고 과장하는 경우도 있죠. 서 과장님은 부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는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아이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신 건가요? 지은이는 엄마가 지하실에 있다고 했어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최근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박 교장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혜원은 가슴 한쪽에서 강하게 울리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